네, 오늘부터 집구석 또라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신문주 훑어보는 중입니다. 같이 보시죠, 뭐 시간 있는 분들. 중앙일보 먼저 보겠습니다. 전세 2.5억이 오른데요. 도둑질 않고 어떻게 구하죠? 여기 보니까 뭐 25평 전세가 14억, 46평 월세가 15억에 360. 이게 어딥니까? 음. 이 돈 있으시면은요, 저기 베트남 와서 그 투자하세요. 차라리 부동산을 이 돈 가지고. 그럼 여기 부동산이 비교적 좋습니다. 음, 그게 낫겠어요. 네. 베트남 부동산에 대해서는 시간이 되면은 나중에 여기 전문가들하고도 좀 제 친지 중에 여기 가까이 지내는 분들이 전문가들이 있거든요. 부동산. 의논해서 그 줌 콜로에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되면 꼭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아침이라서 목이 안 좋아요. 확진자의 4분의 3이 백신 접종한 사람들이라고요. 예, 미국 마스크 지침을 바꾼 충격 자료라고 그래. 이런 거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백신 다 맞았잖아요, 여기. 네. 확진 1위국에 다시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이 인도와 인디아하고 인도네시아를 제치고 다시 확진국 1등이 됐대요. 네. 미국 그 질병관리청이 마스크를 다시 써라 하고, 그렇죠? 권고한 핵심적인 이유라고 합니다. 인도는 뭐 저번 때 말씀드렸듯이 이미 인구의 약 80%가 이미 감염이 되었기 때문에 집단 면역 비슷하게 되었다고 그랬잖아요. 네. 미국인들은 그 놀라운, 여기 보세요. 다 아시는 내용이에요. 워싱턴 포스트 그 보도에 따르면 며칠 되었죠, 이미. 코로나19 감염자의 미국에서 매사추세츠 조사 결과 감염자의 4분의 3이 2번 완전히 다 접종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백신을 접종 받았는데도 걸렸다는 것이죠. 네. 델타 변이가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물론 다시 백신을 맞고 걸렸다고 하더라도 이 바이러스 수가 그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처럼 그렇게 높았을 거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제가. 근데 그것에 대한 언급은 여기 별로 없어요. 그냥 그렇게 제가 임상적으로 추측은 하는 것이죠. 네. 네, 그래서 월렌스키 박사는 이제 국장이죠. CDC 국장. 델타 변이가 이전의 변이와는 다른 독특한 움직임이 있다. 네. 그런데 여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이 있네요. 이건 좀 무서운 내용인데, 요거는 깜짝 놀랐네요. 이거 보고 제가 이와 관련 여기 벡터 백신 센터 부소장의 이야기를, 백신을 접종한 사람들이 백신을 맞지 않은 사람만큼 많은 바이러스를 배출한다는 데이터에 충격을 받았다고 또 워싱턴 포스트에 말했다. 이건 저도 충격받았어요, 지금. 제가 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설마 바이러스 수가 그렇게 높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는데, 여기 보니까는 동일한 바이러스 숫자가 나온다고 그러네요. 백신 맞은 사람과 안 맞은 사람 간에. 야, 이거는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다면 이거는 참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 놀라운 일입니다. 그럼 기존에 백신이 이게 뭐 효용이 있느냐, 물백신 아니냐 하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겠죠. 그러면 그것은 파이자나 뭐 이런 모더나 이런 회사에 엄청난 타격이 갈 거예요. 아스트라제네카도 마찬가지고요. 사실 이 주요 백신들의 그 이제 그 오너들, 여러분은 이 오너들을 그냥 파이자로 생각하실지 모릅니다만은 사실은 그 뒤에 주주들이 여럿이 숨어 있죠. 세계적인 대기업들, 뭐 자본주들이 굉장히 저기 백신 그 오너란 말이에요. 실제적인. 큰일 나죠. 장사 속에 큰 문제가 생겨요. 그러니까 바로 이렇게 또
백신 접종의 효용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또 말이 나오는 것이에요. 네. 물론 이 말도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혼란스러울 뿐이에요. 단지 제 말씀은 뭐 이런 뭐 미국 보건당국의 얘기가 틀렸다 그런 얘기 아니고 혼란스럽다 이겁니다. 혼란스럽다. 막 뒤섞여 있는 거예요. 올바른 정보와 올바르지 않은 정보와 또 일부러 왜곡시키려고 하는 정보와 또 장사 속 이런 것들이 다 뒤섞여 있습니다. 아무튼 미국 보건당국이 미국에서 코로나19 증상으로 입원한 환자의 97%와 사망자의 99.5%가 백신 접종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라고 강조했네요. 그러니까는 접종을 받지 않으면 입원한다, 죽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마스크 쓰라 이거예요. 이제 마스크 안 쓰면 걸리니까. 얼마 전에 보니까 그 저기 LG전자에서 나오는 그 전자식 그거 마스크 좋아 보이던데 그런 거 좀. 야, 정은혜 기자입니다. 정은혜 기자, 중앙일보. 또 뭐 있나 볼까요? 이렇게 작게 해서 장하석 교수가 뭐 코로나19가 인류에게 주는 교훈이라고 하는 오피니언 올려놨는데 뭔 얘기 했나 볼까요? 우리 인류가 이 바이러스를 겪는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바이러스하고 살았죠. 우리 인류 역사는. 난 장하석 교수는 이 누구지? 그 장하 또 이 사람들 있잖아요. 굉장히 난 인식인지 안 좋은데 그래도 뭐 뭐라고 썼나 한번 봅시다. 이 장자, 하자 들어가는 사람들 얘기만 나오면 알레르기 생겨. 뭐라고 썼나 보자. 뭐 그래도. 아유, 또 어려운 얘기, 어렵게 얘기를 써놨네. 여기 제목만 봅시다. 유행병은 앞으로 벌어질 일, 경험에서 배우는 게 과학적 태도다. 밀집된 삶과 취미 생활을 돌아보게 돼 위기는 모든 것 제거할 기회이기도. 이거 뭐 당연한 얘기들을 짜집기 해서 쓰셨는데 유행병은 과거에서도 벌어졌던 일이고 앞으로도 계속 벌어질 일은 맞죠. 근데 경험에서 배우는 게 과학적 태도, 경험주의죠. 이 사이언스는 경험에서 나오는 것이죠. 경험과 인간의 지식을 취합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게 과학인데 사실은 이 장하석 교수의 말에 저는 반대하는 것이 우리 그 코로나 시대에 겪는 과학자들이야 이렇게 할 때지만은 일반 대중들은 직접 코로나의 사태를 겪게 되는 일반 대중들은 오히려 지금은 이 경험주의적인 과학적 태도 이런 보다는 이런 것들은 과학자들에게 맡겨서 우리가 들어서 공부하면 되고 우리는 사실은 필라서피, 우리 삶에 대한 철학, 그 철학은 경험주의가 아니라 일종의 관념주의죠. 관념주의 철학적으로 우리는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정신무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 벌어지는 일에 대하여 어떻게 해서 이런 일들이 사회 현상이 이렇게 악화되고 있고 그럼으로 인해서 더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람들의 개인적으로 겪는 고통 그런 것들 가족이 겪는 고통 대중이 겪는 고통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걸 생각하고 우리가 견뎌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경험에서 배우는 것은 한계가 있고 우리가 이 관념주의적인 일종의 칸트가 얘기하는 그 선험주의적인 순수 이성에서 나오는 그런 우리가 선천적으로 타고난 인류가 공통적으로 내면적으로 이 무의식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그러한 초월적 인간성에 대한 그 공부와 통찰을 해야만 우리가 이걸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슨 수박 겉핥기 같은 석자 교수가 하는 사람이 말이야 엉터리 소리라고 있어. 이 수박 겉핥기 같은 과학이나 따지자 이런 얘기로는
우리의 마음의 속에 있는 고통을 이거 이렇게 아울러 줄 이렇게 보듬어 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취미 생활 뭐 이런 거 취미 생활만으로는 만족할 수가 없어요. 당연히 그러나 취미 생활을 하긴 해야 되지만 제가 의학적으로는 몇 번씩이나 걸쳐서 취미 생활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왔죠. 네, 또 축복했습니다. 이런 거 되게 궁금해요. 오늘 보니까 윤서령 도쿄 특파원이 네, 올렸네요. 오피니언란에. 오늘 아침에 제가 우연히 뉴스 보다가 깜짝 놀란 것이 한국에서 지금 수박 한 통이 4만 원 한다고 그러잖아요. 4만 원. 그래서 사실 제가 놀랐는데 어, 어떻게 이렇게 물가가 오를까요? 근데 디즈니랜드가 세계에서 일본 도쿄 디즈니랜드가 제일 싸다고 그럽니다. 되게 좋은 것 같은데. 네, 이 사진 보세요. 도쿄 디즈니랜드. 작년 사진이구나, 이거는. 그래도 입장료가 싸진 않네요. 8만 6천 원 정도. 이게 가장 한다고 그러네. 음, 네. 비싸네, 디즈니랜드. 응? 이거 돈 없으면 못 가겠네. 미국 디즈니랜드가 1만 4,500엔이니까 한 10, 한 100만 원 하는 거네요. 그리고 일본 넷플릭스도 이렇게 싸다고 그러네. 호, 야, 일본 가서 살아야 되겠다. 농담. 윤서령의 일본속으로입니다. 장기 저성장. 그렇지. 저물가, 저임금이 고착되니까, 예, 그래서 그러는군요. 그래서 한일과 물가 차이가 2.8배에서 1.2배로 저출산으로 수요 감소되어서 가격이 낮춰지지. 인구 감소하는 한국에도 시사점이 있다. 네. 그래서 그 다이소가 그렇게 싼 거 있잖아. 다이소 아시죠? 다이소. 그래서 다이소가 일본에서 이렇게 인기군요. 한국에서도 이렇게 들어와서 베트남에도 다이소 들어왔습니다. 베트남에도. 음, 좋네 일본.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많으면 사람 값을 못해요. 조금 사람 구경하기 힘들어야 돼. 사실. 음, 그래야지 대접을 받지. 그러니까는 물가가 거의 오르지 않으니 그나마 다행이지. 일본 사람들 월급도 작아야지 월급도 인상이 안 되고 작은데 물가까지 올라 버리면 어떻게 살겠어요. 그러니까 그나마 사는 거지. 그나마. 네, 그나마 사는 거지. 네. 일본 한국 물가를 일러봤을 때 일본의 물가가 이제 2.8이었는데 1999년도에는 이제는 1.24가 되니까 이러다가는 좀 있다가 한국의 물가가 더 올라가면 다들 일본 가서 살아야 되겠네요. 여기 저기 뭐야 부산에 가서 그 저기 페리 타고 넘어가면은 금방 가지 않나요, 일본? 네. 물론 이렇게 되면은 또 문제가 있겠죠. 너무 가격이 낮아지면은 기업이 충격을 받으니까. 그래서 최근 거기 뭐 다이치 연구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가 책에서 얘기하기를 한마디로 장기 디플레이션이죠. 디플레이션으로 인해 기업이 가격을 올리는 메커니즘이 붕괴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가격 경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거지. 기업 그들이 좋은 제품을 만드는 것은 좀 아무래도 어렵죠. 그래서 뭐 저기 소니라든지 이런 데가 삼성에 빌린 건가요? 모르겠어요. 음, 네. 또 뭐 돈 있는 사람들은 되게 좋겠다. 중산층 이상 일본에서 현찰 좀 있고 그러면은 너무 싸고 좋겠네요. 대접받고. 응? 싸니까 팁 조금만 집어주면 다들 벌벌 떨면서 응? 잘 모시겠네. 이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이래저래 좋다니까. 네? 음. 사람이 평생 뭐 오래 사는 것도 아닌데 돈 좀 있어 보면서 돈 좀 써봐야지. 맨날 어떻게 고생만 하겠어요. 그죠? 음. 자,
고령화가 문제군요. 박상준 와세다대 국제학술원 교수가 얘기하기를 고령화로 인한 수요 감소를 값싼 일본의 큰 원인으로 꼽았다. 국내 물가 수준을 결정하는 건 국내 투자인데 일본 기업들도 국내보다 해외 투자를 많이 하고 있다. 왜냐하면 해외에서는 비싸게 팔 수 있으니까 그런 거지. 네, 그러니까 그렇지. 네. 일본만 홀로 저렴한 갈라파고스 구조에선 생각보다 폐해가 크다. 해외 명품이나 와인, 그림 등 세계 시장에서 일본인의 실질 구매력은 점차 떨어지고 있다. 아니 해외 명품이나 와인, 그림 안 사면 되지 뭐 그래. 꼭 사야 돼 그거? 응? 그게 무슨 폐야. 돈 없으면 안 사면 되지. 다만 임금이 거의 오르지 않다 보니 고급 인재들이 더 나은 연봉과 처우를 떠나 해외로 빠져나가는 케이스도 늘고 있다. 뭐 그거야 좋은 거죠. 뭐 해외로 자꾸 진출하면 좋지. 음. 거기 지진 나서 가라앉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 가라앉아서 죽는 것보다는 해외 나가서 살아남는 게 낫지 않겠어요? 네? 예. 아베노믹스가 저기 엔저 정책을 취했군요. 네. 미국 콜롬비아 대학 교수 얘기는 책에서 얘기하기를 유럽이나 아시아 국민들은 일본에 와서 장기 체류를 하며 쇼핑을 즐기지만, 야, 맞다. 일본에 가면은 좋겠다. 정작 일본인들은 해외 여행을 할 여유가 없다. 그렇죠. 그러니까 1박에 도쿄 고급 호텔에서 7만 원에서 8만 원이 하면은 고급 호텔에서 지낼 수 있다는 거죠. 야, 끝내주는데 이거. 도쿄 가야 된다니까. 근데 코로나 때문에 못 가죠, 지금. 일본인들은 5천엔짜리 비즈니스 호텔을 이용하는 5천엔이 5만 원짜리 아니에요. 그럼 비즈니스 호텔이니까 이중 가격 구조가 발생하는 거지. 젊은 학생들은 해외 유학을 꺼리고, 네, 일본 국내에선 인재가 육성되지 않고 세계 경쟁력을 잃어서 경제가 활력을 잃는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이건 안 좋네. 이것이 값싼 일본이 된 상황이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있다. 네, 김명중 연구원은 일본은 버블 붕괴 이후 신산업 성장을 배불하지 못하고 제조업을 고수하다. 왜냐하면 자기네가 제일 제조업 잘하니까 세계적 흐름에 따라가지 못했다. 한국도 디플레에 빠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디플레만 빠져도 다행이죠. 스태그플레이션 올까봐 걱정하는 거 아닌가요? 전 잘 모르지만 한국의 출산율 저하 속도가 일본보다 가파르고, 네. 세계 최저의 출산율, 대한민국.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임금 격차 확대, 고용의 불안정. 네. 윤서령 도쿄 특파원 얘기 잘 봤습니다. 중앙일보 거의 다 봐가네요. 제가 다른 뉴스도 다 보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오늘 중앙일보에 볼 게 많아서 월요일 날이라서 그런가? 제가 이거 일단 이거는 중앙일보만 보고 좀 이따가 다른 뉴스 따로 또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마스크 피하라고 여기 이비인후과 전문의 안태환 박사께서 뭐라고 썼나 봅시다. 네. 아유, 우리 안 박사님은 젊은 분이시구나. 근데 말을 이렇게 그 뭐라 그래, 무슨 소리인지 지금 바빠 죽겠는데 말을 돌리고 얘기해서 무슨 소리 하는지 아직 잘 모르겠다. 네, 그냥 네, 무슨 얘기를 하시려는 거냐 우리 안 박사가. 네, 네,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넘어갑시다. 전사자보다 자살이 많은 미군이라고요?
전쟁이 없으니까 그러지. 전쟁 한번 해봐야 자살자보다는 전사자가 많아지지. 여기 보세요. 네.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꺼낸 연설의 주제는 최근 다시 논란이 되고 있는 미군의 자살률 급증 현상이다. 전쟁 한번 하면 돼요. 그렇게 하고 전방에 사람 배치하고 사격한다. 해병대 뭐 쓸데없는 얘기 이런 거. 해병대는 좀 그만 까야 돼.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무슨 내용이에요? 해병대는 전쟁해야 되는데 전쟁이 아니지. 잘 지켜야지. 전쟁을 각오하고 해야지. 그다음에 뭐 볼 게 없네. 이제 위쪽에 볼 게 있고 아래쪽에는 뭐 네. 쭉 보세요. 인도네시아가 말이에요. 제가 최근에 여기 보시면은 왜 이거 눌렀는데 다시 이렇게 내려가지? 네. 인도네시아를 탁 눌렀는데 이상한 거로 딱 올라가 버리네. 없어졌다. 네. 아 여기 있다. 이거 탁 눌렀는데 왜 다른 게 가냐? 그렇지. 코로나가 급증하는 인도네시아. 네. 인도네시아가 여기 베트남 바로 옆 나라들 아닙니까? 여기가 네. 인도네시아가 중국산 백신 때문에 이렇게 된 건가요? 제가 그렇게 알고 있는데 여기까지 네. 중앙일보 중요한 뉴스는 이게 오늘 아마 다한 것 같습니다. 박용석 만평 만화 네 한번 볼까요? 뭐라고 만화 나와 있나? 네. 이게 무슨 내용일까요? 또 빠져든다. 믿습니다. 네, 요거 아주 요 말 하나 재밌네. 믿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 믿습니다 때문에 망합니다. 믿습니다 때문에. 뭘 자꾸 믿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철학이 중요하다고 아까도 얘기한 거예요. 자꾸 뭐 믿습니다 하면 안 되거든. 데카르트의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데카르트인가요?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존재한다. 의심해야 돼요. 의심. 믿습니다가 아니라 나는 의심합니다. 이래야지 살아남습니다. 이제는. 자, 그러면 일단 중앙일보 여기까지 봤습니다. 하노이 닥터였습니다.